지난 금요일 HLB는 정확하게 0% 보합으로 KRX 정규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0.24% 하락한 가운데 코스닥 제약 섹터가 0.33% 상승했기 때문에 지수나 섹터에 대체로 연동하는 수준에서 마감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주간으로는 코스닥 지수가 1.25% 하락한 가운데 코스닥 제약 섹터가 2.4% 상승했기 때문에 4.65%나 하락한 HLB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 3거래일 동안은 팽팽한 힘겨루기를 보여준 모습입니다. 21일에는 0% 보합으로 마감하였으며 22일에는 도지로 마감했고 23일에는 또다시 보합으로 마감하며 매수세와 매도세의 양보 없는 경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래량은 40만 주로 급감했는데 FDA의 회신 지연 속에 깊어진 관망 심리를 반영한 모습입니다. 차트를 좀 더 길게 보면 HLB는 여전히 장기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주식은 호재와 악재가 수시로 교차하며 돌발 변수와 반발 심리가 작동하는 생태계지만 특별한 소식이 부재한 가운데 주가의 박스권이 예상된다면 박스권 하단에서는 비중 확대로 대응하고 박스권 상단에서는 차익 실현 위주로 대응한다면 추가 수익과 멘탈 강화에 적지 않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가가 특정 구간에서 저점을 형성한 뒤 반등하고 특정 구간에서 고점을 형성한 뒤에 반락했다고 이제 와서 박스권의 선을 긋고 후행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움직임을 미리 예측하고 수차례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암시해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멤버십 회원방의 주요 HLB 그룹주 단기 대응 내역을 살펴보면 이러한 대응 전략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스권 하단에서는 추가 매수 위주로 대응하였으며 박스권 상단에서는 차익 실현 위주로 대응하며 적지 않은 수익을 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 전략은 HLB 외에도 일반 멤버십 추천 종목에 두루 적용하면서 지수를 압도하는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멤버십 추천 종목의 압도적인 추천 성과와 상세한 대응 현황은 영상 후반부에서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가는 기대감만으로 반등한 이후 기대감을 충족할 만한 실체가 뒤따르지 않으면 상승분을 허무하게 반납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특별한 악재 없이 찌라시나 공매도 공세로 과도하게 밀리게 되면 갑작스러운 반등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현재 상황은 공매도 공세로 인한 인위적인 하락이라고 할 수 있으며 2차 CRL 직후의 저점 부근이 강력한 지지력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방은 상당히 경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방으로는 웬만한 호재에도 크게 열릴 수 있는 모양새이며 기대 손실 대비 기대 수익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보다는 반등을 기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할 것입니다. HLB가 2주 연속 약세를 이어간 데에는 직전주와 마찬가지로 공매도 세력들의 공세가 적지 않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HLB의 공매도 비중에서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골드만삭스와 메릴린치와 함께 신한투자를 주시할 것을 말씀드렸는데 신한투자가 19일에는 대량의 공매도로 급락세를 주도하였으며 20일에는 포지션을 바꿔 상환 매수를 하였으며 21일에는 다시 공매도를 재개하고 22일에는 상환 매수를 재차 반복하며 하루하루 포지션을 바꿔가며 단기 대응에 집중한 모습입니다. 공매도 공세로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승인 여부와 연계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거듭 강조드리지만 공매도 세력들이 신약 실패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하루하루 샀다 팔았다를 반복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금요일에는 공매도 재개 이후 HLB 공매도를 주도하고 있는 모건 스탠리가 또다시 공매도 공세를 강화하며 주가 상승 압력을 제한시킨 모습입니다. FDA의 회신이 지연되고 재신청 일정마저 불투명해진 가운데 21일 정규장 마감 직후에는 재신청 일정과 관련한 탑데일리발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빠르면 보름 이내에 보완이 충분하다는 답변이 오면 곧바로 신청에 나설 것이라며 HLB 관계자라는 인터뷰의 발언을 짧게 소개하였습니다. 특별히 언급할 만한 내용도 없었으며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소모적인 논쟁을 회피하기 위해 언급을 자제하려고 했지만 일부에서 해당 기사를 곡해해서 오도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빠르면 보름 이내에 보완이 충분하다는 답변이 오면 곧바로 신청에 나설 것이라는 문장은 일반적으로 여과 없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양립할 수 없는 시점이 혼용된 문장입니다. 출양파 같은 일개 유튜버나 일반인들이 사석에서 사용한다면 문제 제기할 이유가 없겠지만 상장회사의 공지나 언론 대응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시점을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빠르면은 최소 시점을 의미하며 보름 이내에는 최대 시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빠르면과 보름 이내에는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빠르면을 괄호 안에 배치함으로써 인터뷰이의 표현을 그대로 살리면서 표현상의 모순을 완화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소한 것의 트집이라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재신청 일정이 주가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모호한 표현으로 일정에 대한 혼란을 유발하는 것은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재신청 일정과 관련해서 진 회장과 사측은 그동안 5월 내에 재신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수차례 언급했기 때문에 일정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감지했다면 최소한의 정황 설명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월 말 이내로 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당초 예상보다 회신이 지연되면서 재신청 일정 또한 다소 늦춰지게 되었다라는 정도로 언급했다면 특별히 문제 제기할 것도 없었을 텐데 이 정도의 해명조차 없는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사측이 업로드했던 공지에서는 상식 이하의 문장 오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상태이며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 시점에서 명확히 입증했다고 하는 허위성 공지를 업로드한 것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많은 오류와 논리적 모순이 공지 곳곳에서 발견되지만 가장 최근에 발표된 공지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짧은 문장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압축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측은 4월 4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PAL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공지를 업로드하였습니다. 해당 공지를 보면 PAL에 담긴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개별 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라고 단호히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공지가 진 회장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면 아무런 해명 없이 입장을 번복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이며 진 회장의 의도와 상관없다면 오너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 회장은 지난 3월 31일 주주총회에서 항서제약이 동의한다면 PAL의 세부 내용을 주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4일 만에 항서제약의 영업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단호하게 표현하는 것은 상식적인 대응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자기모순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초 항서제약의 동의를 전제로 조건 충족 시 공개하겠다고 공언했다가 며칠 만에 원천적으로 공개가 불가능한 사안이었다고 번복하면서도 아무런 해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공식 석상에서 주주와 언론을 대상으로 밝힌 입장을 번복하면서도 그 이유나 상황 변화에 대한 해명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신뢰성과 일관성을 결여한 것은 물론이고 주주의 할 권리를 우습게 여긴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보통 이러한 상황에서는 항서제약의 동의를 구해 PAL 세부 내용을 공개하려고 했지만 항서제약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해야 상식적인 입장 표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측은 3월 21일 신약 승인이 실패한 이후 CRL과 관련한 공지를 통해서 1차 CRL 사유였던 의약품의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무균 공정 검증 절차가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2차 CRL의 주요 사유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해당 공지에서는 제조 공정 중 멸균 살균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하며 입장을 번복하면서도 이에 대한 해명 또한 없었습니다. 이전 공지와 완전히 배치되는 자기모순적 행태를 짧은 문장 속에서 2번씩이나 반복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약 실패의 원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경우 일정 수준의 추론을 바탕으로 공지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며 그 예측이 틀렸다고 해서 문제 삼을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아무런 해명 없이 입장을 수시로 번복하고 이를 두루뭉술하게 넘기려는 태도는 심히 우려스러우며 이는 책임 있는 기업의 자세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주주가치 회복과 회사의 신뢰 개선을 위해서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금일 사측의 공지와 언론 대응을 문제 삼았지만 이를 간암신약 승인 여부와 연계해서 특별히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CMC 지적사항이 꾸준히 해결되며 최초 지적 사례보다 10% 이내로 크게 줄어든 상황이며 FDA에서 제기한 문제를 추론해보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FDA 회신에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며 진 회장이 발언한 클래스 1을 통한 신약 승인 가능성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클래스 2를 받는다고 해도 기대 손실보다 기대 수익의 편차가 워낙 큰 자리이기 때문에 시기에 문제일 뿐 결과적으로 대세 상승을 저해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몇 가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대와 우려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냉철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출량파 채널이 직관적인 그래프로 정리한 차트를 통해서 지난 한 주간의 행보와 차주의 흐름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2차 CRL 이후 반등하던 주가가 최근 소강 상태를 보이자 HLB는 포털 사이트 검색 순위에서 조금 더 밀려난 모습입니다.
검색률을 기준으로 현재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인데 지난 금요일 7.3% 급등하며 이틀 연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월 14일 장전 코멘트에서는 미국 소형 모듈 원전주인 유스케일 파워가 급등했다는 것을 소개하며 국내 원전주 또한 상승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며 회원방에서는 소형 모듈 원전 대장주인 두산에너빌리티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직전주 23.2% 급등에 이어 18.9% 추가 상승하며 2주 합산 42.1%나 급등한 모습입니다. 장전 코멘트에 참여하시면 출향파 최선호주나 최선호 섹터에 대한 힌트를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2,939명의 구독자가 참여하는 텔레그램 장전 코멘트에서는 글로벌 주요 시황과 함께 HLB 분석을 매일 장전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을 참고해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HLB는 개인이 매수 우위 관망한 가운데 기관의 소소한 매도를 외국인이 받아준 모습입니다. 최근 개인이 매수세에 적극적이고 외국인의 매도세는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관련한 분석은 지난 영상에서 안내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외국인 보유 비중은 20.99%로 소폭 감소한 모습입니다. 최근 공매도 증가로 외국인 보유 비중이 감소하고 있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상방 세력들의 물량 이탈이 여전히 미미하다는 것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기관 수급을 주도했었던 금융투자는 3주 만에 소소한 매도세를 보였으며 5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던 연기금은 6주 만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글로벌 주요 증시는 최근 급등세를 보이던 미증시가 조정을 보이자 이에 커플링되며 대체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장전 코멘트에서는 관세가 10% 수준에 머물 경우 하반기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시사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발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관세를 완화한다면 트럼프가 그토록 바라던 금리 인하를 연준이 협조하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글로벌 증시의 동향을 보면 2025년 들어 코스피가 7.9% 상승하고 코스닥이 5.4% 상승하며 탄핵 정국으로 상당한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글로벌 주요 증시 대비 상당히 선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2024년 이후로 보면 우리 증시 상승률이 여전히 최하위권이라는 점에서 차기 정부의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확인된다면 추가 상승 여력 또한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지난 한 주간 외국인은 코스피 현물에서 3,180억 원을 순매도하였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5,780억 원을 순매수하며 전반적으로 매수 우위 관망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건설업과 전기가스업이 강세를 보였으며 전기전자와 운수장비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제약바이오 섹터는 외국인과 개인이 매도했지만 기관이 순매수하며 0.81% 상승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지난주 코스닥은 오락문화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기계장비와 비금속이 약세를 보였으며 제약바이오 섹터는 개인이 매도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하며 2.4% 상승하였습니다. 2차 CRL 이후 그룹주의 동향을 비교해보면 대체로 상승세가 꺾인 가운데 HLB와 HLB제약의 추세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이며 파나지는 호실적을 바탕으로 급반등하며 선두권으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테라퓨틱스와 제넥스가 소폭 반등하면서 중위권을 지켰으며 생명과학 글로벌 이노베이션이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HLB의 일간 대차잔고 추이를 보면 2차 CRL 이후 꾸준히 늘어났던 대차잔고가 4월 중순 이후 하향 추세를 그렸는데 지난주 추가 감소하며 6,819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유통량 대비 대차 비율은 10.79%로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5월 21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지난주 대비 소폭 증가하며 414만 주를 기록하였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대차 잔고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 또한 감소할 것을 예상했었는데 예상과 달리 일반적이지 않은 패턴으로 서서히 잔고 비중을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 공매도 세력들의 HLB 그룹주 수익률을 살펴보면 테라퓨틱스와 바이오스텝과 생명과학 순으로 수익을 보았으며 파나진과 제넥스와 제약 순으로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스닥 대차잔고 순위를 보면 HLB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에 이어서 3위에 랭크된 모습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유통량 대비 대차 비율이 중요하며 유통량 대비 대차잔고 비율이 5%를 초과하면 평균치를 상회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상위 30위까지 유통량 대비 대차 비율을 표기해드렸으니 보유 종목이나 관심 종목은 참고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에코프로 BM과 차바이오텍이 27.7%와 24.9%로 가장 높은 대차 비율을 보여주었으며 에코프로와 주성엔지니어링이 17.3%와 16.3%로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HLB그룹주의 유통량 대비 대차 잔고 비율을 살펴보면 HLB가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10.8%로 여전히 가장 높은 대차 잔고 비율을 보였으며 HLB테라퓨틱스와 HLB제약이 5.4%와 4.9%로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다음은 멤버십 추천 종목의 수익률입니다. 출양파 멤버십의 추천 종목이나 투자 성과에 관심이 없다면 여기까지만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미증시와 우리증시에 조정이 있었지만 멤버십 추천 종목은 주도주와 변곡점을 효율적으로 공략하면서 지수와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지난주 대비 수익률이 오히려 상승한 모습입니다. 2025년 현재 보유 중인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1021%이며 2025년 마감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무려 6315%입니다. 2025년 손실로 마감한 종목의 합산 손실률은 1875%입니다. 수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합산 순수익률은 5461%입니다. 2025년대로 코스피가 8% 상승하고 코스닥이 5.4% 상승에 그쳤으며 미국 지수는 여전히 마이너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국내 추천 종목이나 미국 추천 종목 모두 지수를 크게 압도하는 투자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양파는 회원들과 함께 1차 CRL 이후 단기 대응을 병행하면서 HLB에서만 507%라는 역대급 수익률을 올렸으며 HLB생명과학과 HLB제약 또한 비슷한 투자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차 CRL 이후에도 HLB 주요 그룹주 단기 대응을 병행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단기 대응을 재개한 이래 HLB가 5.3% 하락하고 HLB생명과학이 18.8%나 하락하였으며 HLB제약은 13.4% 하락하며 대응하는 그룹주가 모두 적지 않게 하락한 상태이지만 단기 대응을 시작한 3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주가가 하락한 상태에서도 94.3%라는 적지 않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멤버십에 참여하셔서 제시한 대로만 잘 따라주신다면 지금 보시는 수익률은 여러분의 투자 성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 대응하시기 어렵다면 HLB는 물론이고 일반 추천 종목에서 지수 상승률을 크게 압도하는 출양파 멤버십은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주식을 업으로 하지 않는 분들은 생업으로 인해 차트의 흐름이나 이슈에 대한 함의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며 인사이트 있는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주린이는 주식과 어린이의 합성어입니다. 종종 언급했듯이 어린이는 청소년 수준의 능력치에도 경외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의지해왔던 조력자가 정말 청소년 수준이었다면 상당히 허탈할 것입니다. 주식판은 나의 능력치와 상관없이 무한 경쟁하는 무제한급의 제로섬 게임입니다. 주식판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나의 능력치가 주린이급이라 하더라도 실전에서 상대해야 될 대상은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전문 트레이더들입니다. 누군가에게 조력을 받는다 해도 해당 조력자가 상위 0.01% 안에 들어갈 만큼 인사이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실체적인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매 한 가지일 것입니다. 주린이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인사이트 있는 조력자를 찾는다는 자체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매매일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분석가라면 어렵지 않게 객관적 실체를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증시 선진국과 다르게 국내 주식 분석가들은 분석이나 추천 후 예후가 좋지 못한 것은 뒤로 숨겨 함구하며 예후가 좋은 분석과 추천 사례만 과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출양파 채널이 주기적으로 확인해보고 있지만 추천 종목의 매매일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확인된 사례가 없습니다. 출양파 채널은 국내 최초로 추천 당일의 영상과 매매일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공개하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출양파 멤버십에 참여하시면 HLB 장기 대응과 단기 대응은 물론이며 출양파 최선 5주를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시려면 구독을 하시고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멤버십 회원에 즉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